다음으로 엑스빌더6 환경 설정 관련 파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UI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env.json 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nv.json 파일은 프로젝트 내 필요한 정적 리소스의 레퍼런스를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또는 CSS를 등록할 수 있고 상대 경로 또는 CDN 경로를 작성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시게 되면 런타임 시점에 적용됩니다. 전역적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면 성능이 취약해서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나 CSS만 등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빌더6 서버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UI 뷰를 사용할 때 인덱스 페이지에서 초기 화면 로드 시에 CSS나 모듈 파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 파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모듈 카테고리.clx 파일을 미리 보기로 오픈했을 때와 서버를 실행해서 서버로 미리 보기가 아닌 서버로 실행했을 때 아웃풋 컨트롤에 대한 텍스트의 색상이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UI 컨트롤러 자바 파일에서 env.json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들과 시스템 라이브러리 패스에 이 경로에 존재하는 파일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런타임 CSS 필터에서는 모듈 카테고리.clx 파일일 경우에 env.json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CSS 파일에다가 추가적으로 output color.css 파일을 추가로 등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 output color.css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 opt color라고 하는 클래스가 작성되어 있어서 서버를 실행해서 해당 파일을 확인했을 때 output color의 글자 색에 해당 클래스의 스타일이 동작해서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해당 아웃풋의 스타일의 클래스가 opt color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기에서는 해당 CSS 파일이 등록이 되지 않은 거고 서버로 실행했을 때 해당 output color.css 파일이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글자 색이 빨간색으로 나온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디폴트.js 파일은 프로젝트별로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별 디폴트 속성을 적용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은 웹 프로젝트에서 우클릭하시면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프로퍼티즈에서 프로젝트 패시트에 엑스빌더6 모듈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엑스빌더6 클라이언트 런타임 모듈이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했을 때 해당 파일이 생성됩니다. 스튜디오에서 컨트롤 속성의 값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만 런타임 시점에 디폴트.js 파일에 정의한 대로 속성의 값이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아웃풋 컨트롤에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속성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버로 화면을 오픈했을 때 아웃풋 컨트롤의 텍스트 값이 드래그가 되는 것,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로 오픈했을 때는 아웃풋 컨트롤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environment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먼저 앱 캐시는 활성화된 앱 인스턴스가 없을 때 앱을 정의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캐시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합니다. 현재는 앱 캐시가 true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앱을 열고 닫은 후에 다시 같은 화면을 오픈했을 때 새로 앱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베디드 앱이라고 하는 항목을 한 번도 선택을 할 적이 없으니까 해당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embedded app.clx.js라고 하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불려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 인베디드 앱이라고 하는 파일을 닫고 다시 한번 인베디드 앱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했을 때 이미 한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다시 서버에서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값을 false로 지정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앱 캐시의 값을 false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런타임 시에 확인해 보면 파일을 불러올 때 파일명 뒤에 난수가 붙고 앱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앱을 삭제하고 다시 앱의 객체를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새로 고침해서 보여드리면 하나의 메뉴명을 선택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파일명 뒤에 난수가 붙어서 해당 화면을 불러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앱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화면을 불러왔을 때 또 다른 난수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서버에서 해당 앱의 객체를 서버에 요청해서 가지고 오는 것,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xbuilder.json 파일도 웹 프로젝트에 존재하고 xbuilder6 서버 플러그인 환경 설정을 관리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웹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패시트에서 xbuilder6 모듈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두 번째에 있는 xbuilder6 다이나믹 웹 모듈을 체크했을 때 해당 파일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속성들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디플로이 패스는 웹 서버에 컴파일된 xbuilder6 소스가 위치하는 경로입니다. 웹 서버에서 배포 경로인 CLX 빌드 대신에 디플로이 패스에 배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톰캣 디플로이 경로를 확인해 보면은 UI 폴더 밑에 여기에서의 UI는 디플로이 패스 경로가 되겠죠. UI 폴더 밑에 컴파일된 파일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 서버와 와스 서버가 분리된 환경일 때 deploy config base에 env.json 파일의 경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캐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의 캐시 컨트롤 옵션 사용 여부를 지정하는 속성이고 운영단에서 도메인 정책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합니다. 웹서버 정책을 따르는 게 좋고 true로 지정을 하실 때 브라우저에 위임됩니다. 브라우저에 따라 캐시 설정이 다르므로 서버에서 캐시 설정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다음에 런타임 CSS와 런타임 라이브러리 속성은 화면에 사용되는 외부 라이브러리와 CSS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UI 뷰를 사용해서 인덱스 페이지를 구현할 때 xbuilder.json 파일을 참고해서 xbuilder.json 파일을 참고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env.json에 있는 CSS와 라이브러리 경로를 xbuilder.json 파일에 작성하셔도 되고 xbuilder.json 파일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env.json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플로이 시 환경 설정 파일 위치 정보 이미지를 보면 웹서버와 와스 서버가 분리된 운영 환경에서 env.json과 xbuilder.json 파일은 와스 서버에 존재해야 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xbuilder.json 파일에서 env.json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